요즘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이 취업하는 곳 중 하나가 요양원입니다. 근데 요양원 하면 왠지 조용하고 무겁고 우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직접 와보니까 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활기 있고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프로처럼 책임감 있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오늘은 윤정임 사회복지사님의 하루를 따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요양원의 실제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하루 업무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근무 여건상 좋은 점과 힘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평범한 주부가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되었는지까지 있는 그대로의 요양원 복지사의 하루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인계해주세요. 팀장님의 하루는 출근과 동시에 회의로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안 드시라고 그래서 주무셨어요? 회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뜨거웠는데요. 밤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인계받고 어르신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지 전달 사항을 정확하게 맞춰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청기 오른쪽 아니고 왼쪽이에요? 왼쪽. 그 다음에 우리 엔젤. TV 한번 보셔요. TV 한번 보시고. 네. 안 보여? 안 보여요? 줄 3개 있죠? 가로로 줄 3개 클릭을 하셔요. 추가 신청 현황 가셔가지고 다른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없어요 이제. 나중에도 물어봐야 돼요? 네, 가실까요? 네. 출근하자마자 바로 회의하시네요. 네네. 인사를 못해서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효심요양원 팀장 윤정임입니다. 오늘 이제 스케줄이 네.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이제 라운딩을 돌 거고요. 그리고 다음 달 스케줄을 짜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면 거의 오전이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또 프로그램 진행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잘 하시는지 참여해가지고 같이 도와드릴 거예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앉을 새도 없이 바로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시더라고요. 가격이 올라간대. 가격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미리 사셨대요? 그랬어요? 아이고. 잘 드셨어요. 베개도 하시고. 아우, 오늘은 힘이 좋아요. 간식 드셨죠?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표정이랑 말투도 보고 특이사항이 없는지 하나씩 확인하셨어요. 어르신, 오늘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 누워도 있고 앉아도 있고 나오고 싶을 때 말씀하시면 같이 나오고. 네. 이 방하고 이 방은 변기를 계속 확인해야 돼. 정말 수시로 지금 이게 나가니까 하시더라고. 안 오고 가요. 네.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네. 너무 이게 미동이 없으면 또 걱정되잖아요. 네, 어르신들은 사실 간밤에 정말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증상을 보였던 분들 또 한 번 더 좀 유심히 보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침상 정리가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싶으면 또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요양보호사님들이랑도 뭐 수시로 좀 소통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기록도 좀 보고요.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까 회의하실 때 뭐 화면에다가 뭐 띄워놓고 나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공지하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연차 신청을 받는데 전산으로 받으려고 업무 앱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 엔젤 뭐 얘기하시는데 네. 그건가요? 네네. 저희가 엔젤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그거를 사용할 줄 아셔야겠네요. 네. 근무일지라든지 근태나 이런 부분도 다 업무 앱으로 하고는 있었어요. 하고는 있었는데 하나씩 좀 더 늘려가는 거예요. 업무를 시작하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나니까 팀장님이 선장처럼 현장의 중심을 잡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정순 어르신. 사무실에서 기록을 정리하시다가도 빈틈이 보이면 바로 나가서 현장의 흐름을 다시 맞추시더라고요. 저쪽에 하나 떼버리고 이거 붙이고.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오늘 조금 괜찮네요. 피디님이 계셔서 그런가. 한가한 편인 건가요?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벽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은 어떤 건가요? 어르신들하고 프로그램 한 거. 어르신들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본인 작품도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어르신 여기는 아니죠. 저기는 한 번씩 봐야 돼요. 이거 덮을까요, 어르신?
하나, 둘, 셋, 우치. 오랜만에 나오죠? 으로 가자. 어르신 자리로 가자. 이제는 스케줄을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근무 스케줄, 그러니까 쉬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오늘 같이 목욕했잖아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목욕하실 분, 어르신 옮겨주실 분, 그 활동 안에 다른 분 뭐 기저귀도 하고 어르신 상태 파악돼야 되는 분 이런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 해주는 게 좀 중요해요. 팀장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맛있겠다. 컨디션들. 좀 이따 드릴게요, 어르신. 식사도 한꺼번에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상태에 맞춰서 하나씩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은 식사 시간에도 케어가 필요한 순간이 많더라고요. 어머나. 밥을 나눠드리는 그 짧은 사이에도 계속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어르신 뱉어요. 선생님 계실 때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속도 조절을 못 하시니까 좀 살이 걸리고 어르신은 우리 기울었어요. 잠깐만요. 조금만 됐어요. 묵김치도 하고. 근데 그렇게나 많이 했어요? 저는 얻어먹어요. 해봐요. 어금니. 점심시간엔 역할이 딱 보였는데요. 복지사님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빈틈을 메우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각자 맡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붙어서 케어를 하셨어요. 오늘은 좀 늦게 먹었네요. 오늘은 왜 안 먹어요? 이 일을 쭉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오래 하게끔 해주는 그런 원동력인가요? 제가 전업주부로 14년 있었거든요. 계속 일을 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은 하긴 해요. 14년 동안 내가 집에 있었네? 14년은 내가 밖에 있어야지. 힘들 때가 당연히 있기는 한데 일을 간둬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아직 7년 됐네? 이제 절반 했네? 이제 절반 했네? 그래서 그냥 전 차단이에요, 차단. 좀 힘들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정말 여기 되게 정말 성심성의껏 하거든요. 그거를 몰라줄 때 그거는 정말 이렇게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어떤 그 하나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사그리 딱 무시가 딱 됐을 때 이 가슴 한쪽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뭐 보호자분이셨나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솔직히 그런 건 사실 없어요. 인지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어르신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거는 없고, 그것보다는 이제 보호자님들이 이렇게 가슴 박히게 할 때는 조금 상처가 되긴 했어요. 그건 좀 어떻게 털어내셨나요? 그냥 이게 사회복지사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그냥. 이 복지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제한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냥 복지사밖에 몰랐었기 때문에 지나다 보니까 일단은 노인 쪽에서 경력 쌓으시면 1급이 있거나 석사 이상이면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의가 가능하세요. 부수입으로 강사를 하실 수도 있고, 조금 저도 좀 놀라웠던 거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 강사님들이 오세요. 그 외부 강사 일도 사회복지사님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강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다는 거는 석사를 취득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1급이 있어가지고요. 1급만 1급으로. 있어도? 예, 1급 또는 석사 이상. 근데 그 대학원 다니고 계시다고. 네, 이제 이야기 끝났어요. 석사 과정입니다. 사회복지사 분들이 학력이 높더라고요. 거기 좀 맞춰줘야 되나? 그리고 또 장기근속이 이번에 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오르면 좀 차이가 큰가요? 그죠. 왜냐면 그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되면 6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했다면 이제 1년만 지나도 5만 원이 시작이에요. 그죠. 18만 원이. 예, 저 이제 18만 원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회복지사를 좀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신단 말이에요. 네. 간단하게 이 사회복지사를 좀 준비하게 된 계기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시부모님이 좀 편찮으셨어요. 제가 돌보기도 했거든요. 그때 장기요양보험이 막 생길 때 돌보고 있었는데, 이제 아는 분들께서 이런 장기요양보험도 생기고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차피 부모님도 모시고 하니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이제 주위에서 권유를 받은 거예요. 자격증 취득하시는 루트가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거로 좀 취득? 저는 학정은행제. 온라인으로 했고. 네, 온라인으로. 취득하시고 나서 처음에 이제 좀 취업 준비나 이런 걸 좀 하셨을 거잖아요. 취득하고 바로 한 건 아니고요. 저 그때 아기가 되게 어렸어가지고 깐난쟁이여가지고요. 취득하고 일단은 있었어요. 좀 있다가 애들이 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취업에 좀 알아봤었어요. 이 처음에 알아보시려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지 막막하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이런 데 일자리 센터들이 있대요. 구청에 연계되어 있는. 근데 거기에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알려도 주셨고요. 도봉구청 쪽으로 이제 문의를 했더니 북구 여성발전센터 이렇게 연결을 하시더라고요. 이력서하고 보내달라고. 제 이력서를 강북으로도 가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네, 하다 보니 연락이 오더라고요. 직업상담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했더니 뭐 워크넷 이런 것도 보시면 된다라고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내용들을 좀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 지원하는 게 어떠냐, 어떤 쪽으로 가고 싶냐, 이력서를 가지고 와라, 뭐 자기소개서도 써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작성하라는 거 그냥 작성해서 내고, 저는 노인 쪽 하고 싶으니까 노인 쪽 복지 쪽 관련된 데 좀 해주세요 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취업을 하셨을 때는 네. 거기서 소개해 주는 곳에 그렇기는 해요. 제가 해달라고는 했어요. 리스트 보고 저 여기 해주세요, 여기 해주세요. 이게 제가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따로 뭐 연결해주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 이력서를 전달해주는 역할? 네, 그런 거죠. 어떤 교육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좀 기간 있다가 취업을 하신 거다 보니까 이게 관련 경력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딱 자격증만 있는 거잖아요. 네.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따로 어려움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경력 없다라는. 자격증이며 이런 것들을 보고는 너무 좋은데 경력을 굉장히 좀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경력이 없죠. 안 했는데 그럼 전 경력은 제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런 장기요양 기간 경력은 없지만 제가 부모님을 돌본 경력은 있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걸 좀 어필을 해야겠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나는 뭐 어디를 지원해야겠다 뭐 이런 거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네. 일단 다 지원해봤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방문요양 쪽도 가보고 했는데 그 방문요양 쪽하고 요양원을 좀 비교해보니까 저는 운전면허증이 있긴 한데 실운전은 잘 못하거든요. 그냥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방문요양은 이렇게 라운딩을 돌아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실운전을 못하는데 그 업무를 하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양원은 반면에 그런 일은 없으니까 요양원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복지사로 취업한다 그러면 면허가 있는 사람이 그래도 좀 필요한 편인가요?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네.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 가야 되는 상황.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운전은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긴 하겠네요. 있으면 장점이죠. 없어도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지만 네. 대신 있다고 하면 선택지가 훨씬 더 그렇죠. 많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라고. 이력서나 자소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셨었던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이 든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을 모셨던 그 상황도 좀 자기소개서에 제가 좀 녹였었고요. 이력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는 20대 때의 경력 사항이 적히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내용을 안 적었다가 적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무 이력 같은 것들은 그 직업 상담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거 적으셔야 된다. 주부로 있을 때에도 봉사활동이라든지 활동 같은 거 하셨으면 그것도 적으라 하더라고요.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면접도 몇 곳 정도 보셨어요? 5, 6개? 좀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요양원 같은 데는 그 요양보호사님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방문요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양보호사님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 어르신보다는 요양보호사님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을 상대해서 해야 된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경력이 없으면
이런 생리를 알겠냐 이런 취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님을 상대한다라는 게 어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님들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대체적으로 더 어리고 요양보호사님들의 연세가 좀 더 있다 보니 더 나이 어린 사람이 이끌어가면서 밀어주면서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느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이지 이랬는데 지나고 보면서 아 이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실제 일을 하면서는 많이 느끼죠. 아마 많은 분들이 윤정임 팀장님처럼 자격증을 따고서 막상 취업을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나랑에듀 사회복지사 취업 강의가 나왔습니다. 내게 맞는 기관 선택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그리고 기초 실무와 기관별 심화 내용까지 담겨 있는데요. 특히 강의는 실제 기관장, 센터장, 원장님이 진행을 하셔서 신입을 뽑을 때 이건 알고 있으면 바로 뽑겠다 싶은 포인트를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니 깨졌어요. 완전 깨지지. 요양보호사님들이랑 뭔가 트러블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일도 있었나요? 그렇죠. 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 일은 요양보호사님이나 타 직종이 못해요. 근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그 어르신을 이동하는데 요양보호사님 둘이서 너무 벅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가요. 그 다음에 식사 케어도 제가 라운딩을 돌기 위해서 갔는데 어르신이 살에 걸리고 있으니까 그분 보다가 다른 분 또 이렇게 쓰러질 것 같으니 그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다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 고유의 업무를 하는 걸 놔두고 가서 도와줄 수 있죠. 도와줄 수는 있으나 우리가 하는 서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밖에 못하다 보니 우리 일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거를 좀 어쩔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바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활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알아서 좀 잘 그 스케줄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 하다가도 가가지고 우리 일은 끊기는 거예요. 계속 끊긴 상태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럴 때 어쩔 때는 조금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전에만 봐도 네. 거의 한 10분 이상을 못 앉아 있으시더라고요. 소리 난다 싶으면은 나와가지고 또 보시고. 네. 어쨌든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 소리가 나고 나면 혹시라도 낙상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취업 준비하시고 여기 업무하시고 이런 경험자시잖아요. 네. 경험자 입장에서 내가 이제 복지사로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뭐 어떤 거를 조금 추가적으로 해볼 것 같으세요? 여기는 노인들이거든요. 서비스 받는 분도 노인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연령층들도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노인에 대한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노인들이 가진 특성들. 왜냐면 처음에 이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냥 이거 보면 되잖아. 이래 되는데 그 같이 늙어봐야 아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 나이 되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아는데 사실 좀 젊은 분들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그건 학습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가진 특성들을 좀 보면서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면 업무를 할 때 스트레스가 좀 덜해요. 근데 그걸 찾아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보면 노인 쪽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복지사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일단은 중장년층이죠. 제 또래 이렇게 그냥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빨간 날 쉬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케줄 근무예요. 그래서 남들 쉴 때 제가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 어쩔 때는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야 명절날 일해야 돼? 빨고 일요일날 나가야 돼? 단점들을 좀 많이 보시게 되면 좀 어렵지 않나. 하고자 하시면 일단은 도전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해보고 안 되면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막힘이 없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쭉 장애물 없이 가기를 하다가 힘들면 어떡하죠? 이러면 어떡하죠? 이건 어떡하죠? 하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가던가 새길 만들어서 가시던가 아니면 이 벽이 너무 두터워서 내가 이쪽 벽을 못 넘을 것 같으면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오후 업무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거? 오후에는 이제 간식은 다 드셨으니까 우리 사회복지사 실수 선생님이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제가 평가를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같이 좀 진행 도와주면서 어르신들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달 스케줄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돼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 영수증 철도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어르신 뭐 또 저녁 식사 있으니까 또 당연히 그거 해야 되고 면회 가신 어르신 또 오시면 근데 할 게 한참 남았는데. 계속 남아있어요. 일은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차를 하나씩 여기도 동글동글. 반나절 정도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느낀 건 제가 생각했던 요양원의 이미지와 많이 달랐다는 거였습니다. 우울하고 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활기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복지사님이랑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아들딸처럼 살갑게 어르신들을 챙기시고 어르신들도 그 마음을 알아서인지 대화를 나누고 웃고 활동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요양원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곳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카더라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요양원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취업을 원하시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요양원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